왜 굶으면 살이 안 빠질까? 모두가 궁금한 진짜 이유 5가지. 안녕하세요. 팩트 쏙쏙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체중이 쭉쭉 빠지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굶거나 식사를 극단적으로 제한했을 때 오히려 살이 빠지지 않거나 심지어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굶으면 왜 살이 더 찌는 걸까? 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며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 5가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의 감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를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며 이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1200에서 1800kcal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즉, 굶는 순간 체내에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한다. 는 신호가 작동하게 되고 몸은 기초대사량을 낮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 섭취가 적더라도 체중이 생각만큼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먹게 되면 동일한 식사량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량 감소. 다이어트 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근손실, 즉 근육의 손실입니다. 근육은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 굶거나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분해하게 됩니다. 결국 체중은 줄지만 근육이 빠지면서 대사량은 더욱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체형상 근육량이 원래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더욱 쉽게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형이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를 그만두었을 때 체중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굶는 방식이 아닌 근육을 보호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폭식과 식욕 조절 실패. 굶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폭식이나 폭탄 식욕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의 생리적 반응 때문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뇌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줄이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식욕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식욕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식은 단 한 번만으로도 이전에 줄였던 체중을 원상복귀시키거나 오히려 더 살이 찌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굶다가 한 번에 다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는 이를 과잉 영양분으로 받아들여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습관성 폭식으로 이어져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 불균형.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체내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생리불순, 생리중단, 피부 트러블,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다이어트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지방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어 생리주기에 이상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이나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며 이 역시 복부 지방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복부에 살이 잘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굶거나 과도한 식이 제한보다는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감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사 시스템의 비정상화와 요요 현상. 앞서 설명드린 기초대사량 저하, 근육량 감소, 호르몬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체내 대사 시스템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량이 멈추고 그 이후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망가진 대사 시스템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굶는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평소처럼 식사하면 몸은 언제 또 굶을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기억하고 들어오는 영양분을 최대한 저장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전보다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체중 감량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결국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절대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몸이 기억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살이 오히려 찌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결책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균형 잡힌 식단 구성과 적정 칼로리 섭취 유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몸은 생존을 위한 보호 반응을 나타내며 기초 대사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연소가 더뎌지고 요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기초 대사량 이하로 섭취 칼로리를 낮추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체중 감량 목표에 맞는 수준의 적정 칼로리는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 칼로리 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하루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식사량만 줄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중은 줄더라도 근육이 먼저 손실되어 대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당 3회 이상 전신 근력 운동인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을 진행하고 여기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우면서도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체중 감량 후에도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하루 3끼 또는 최소 2끼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식사를 건너뛰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가 강한 식욕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폭식이나 간식 섭취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대사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루의 식사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식사를 거르는 대신 소량이라도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품을 섭취하고 허기지기 전에 식사나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체중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하며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충분히 식사량을 조절하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거나 되려 복부 중심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대사율을 떨어뜨리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고
수면 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일상 속에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려는 욕심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는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숫자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유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0kcal씩만 줄이더라도 한 달이면 2kg의 지방을 감량할 수 있으며 이는 무리가 없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감량 방법입니다. 또한 식습관 교정, 운동 루틴 정착, 스트레스 관리 등은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다이어트를 단순히 체중 감소가 아닌 생활 방식의 개선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일주일에 한 번 체중 체크하기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해결책은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비법이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 올바른 운동, 올바른 습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곧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